지난 시간에 이어 포도 품목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방법서에 게시되어 있는 과수 품목은 총 13가지 품목이 있고요. 이 13가지 품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포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떤 조사 방법이나 조사 종류 이런 부분들이 포도를 자세히 공부를 함으로써 다른 품목들은 포도와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표준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 부분도 있어서도 다른 작물과는 좀 특이하게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예시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 거고요. 앞 시간에 보셨듯이 보험금 관련돼서도 이 과수 품목에서 지급하는 보장이 총 6가지인데 그 6가지가 다 해당되는 유일한 품목이 포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포도에 관련된 지급보험금 산식을 다 풀 수 있으면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도 그 품목에 대한 특징들만 대입해서 푸시면 수월하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타 작물과는 다르게 포도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준 수확량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방법서에 게시되어 있는 게 총 13가지 과수 품목인데요. 그 해당하는 과수 품목의 표준 수확량 산출하는 공식들을 이제 열거해 봤습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 각 해당하는 품목별 표준 수량 또는 표준 수확량 한 값에 면적 또는 이제 주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각 품목마다 차이점들이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시면서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다 디테일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업무방법서가 개정되는 4월, 5월 이후에 개정된 업무방법서를 통해서 정리하시고 그때는 이제 외우셔야 될 것 같으세요. 큰 특징들을 우선 보시면 어떤 채식 밀도에 관련된 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자두, 매실, 대추, 밤, 그리고 오디 품목이 있다. 그리고 참다래나 유자, 무화과 같은 경우는 표준 수확량 또는 표준 수량 한 값에 주수를 같이 곱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1주당 제식 면적 나누기 1000을 한 값을 이용한다. 이렇게 좀 유사한 부분들을 이제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오늘 공부할 포도의 경우에는 이제 감귤과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우선 먼저 포도에 관련된 표준 수확량 산출하는 정의를 보시면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수령, 제식 밀도, 과수원 조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 즉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런 통계치를 만들어 그 통계치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수확량이라는 개념들이고요. 이 포도의 공식을 보시면 품종 수령별 표준 수량한 값에 면적을 곱한다. 그리고 면적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어떤 포도랑 감귤이 있는데 감귤은 가입 면적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의 경우에 면적은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곱하기 주수, 즉 주간거리를 만약 가로라고 하면 가로, 그다음 열간거리를 세로, 하나의 면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한 주당 면적입니다. 한 주당 면적에 총 주수를 곱하면 총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총 면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입 면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개념의 감귤이 있다는 거. 그 정도 선에서 보시고 다른 품목들 할 때마다 또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표준 수확량과 비가림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비가림설 보장 계약인수 단위를 보시면 먼저 시설 1단지 단위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 여기서 1단지라는 개념은 구조체 플러스 이제 피복제까지 포함된 단위이고요. 제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10% 단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최소 가입 면적이라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밭작물, 논작물, 과수 품목에 대해서는 가입 면적을 제한사항을 두지 않고 어떤 농지당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정도 금액적인 제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그런 가입 면적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시설이나 원예 시설의 그런 부분에만 가입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다는 거. 이제 비가림설의 경우에는 최소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단위 면적당 시설 단가는 포도는 이제 18,000원, 대추는 이제 19,000원. 그 다음에 참다리 같은 경우는 계약자 고지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인수 제한 사항들을 보시면 과수원의 형태 및 품종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데 비가림 폭은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 동고는 3m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칸 넣기 200이나 18,000원, 2.4, 3, 15%, 5%, 아니면 80%에서 130% 이런 가로 넣기에 대해서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수확량을 보시면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 측정 방법을 보시기 전에 면적을 구하는데 어떤 한 나무당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가 이제 한 나무의 면적에다가 전체 주수를 곱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주간거리가 이 포도나무가 이 비가림시설 안에 있는 거니까 이 주간거리는
2.4m 내외가 될 거라는 것도 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도 그러면 이런 주간거리가 2.4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정한 부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예상하실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여기서 주간거리, 열간거리 측정하는 방법을 보시면 먼저 표본 1항을 선정하는데 이 표본 1항은 전체 1항의 한 30% 정도 수준을 선정하고 한 1항당 연속되는 4개 나무의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한 전체 조사된 주간거리, 열간거리의 이제 평균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미터 단위로 입력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연구방법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따르게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조건에 맞춰서 푸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미터 단위로 입력한다는 거, 4개 나무 단위, 그리고 전체 1항의 30% 정도 수준이라는 거. 이 부분도 빈칸 넣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빈칸 넣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1단지 단위에서 구조체 플러스 피복제를 포함한 단위인데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해서 범위가 몇 프로였죠? 참고로 원예 시설은 90%에서 130%였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림설 같은 경우는 80에서 130%였고요. 그 다음에 최소 가입 면적이 차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비가림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이었고요. 단위 면적당 시설 단가의 경우 대추의 경우에는 19,000원, 그 다음에 참다리의 경우에는 계약자 고지사항이었는데 포도의 경우는 1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제한 사항에 관련해서 비가림폭 같은 경우 지금 이 면적을 구할 때 이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곱하기 주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간거리와 연관되어 있는 비가림폭은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 동고는 높이죠. 바닥부터 그 천장까지 높이인 동고인데 3m. 그리고 표준 수확량 볼 때 품종 수령별 이쪽에 들어가는 게 표준 수량인지 표준 수확량인지 그런 부분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포도의 경우에는 표준 수량을 사용합니다. 표준 수확량이 아닌 표준 수량 곱하기 면적이 되고 면적은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곱하기 주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간거리 열간거리 측정 방법을 보시면 표본이랑 선정한 전체 1항이 몇십 프로라고 말씀드렸죠. 30% 수준으로 선정하고 한 1항당 연속되는 몇 개의 나무 거리인지 4개의 나무, 4개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조사된 주간거리, 열간거리에 뭐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미터로 입력한다. 이 주간거리, 열간거리 평균값을 구해서 그것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미터 단위에 표시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눈으로도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표준 수확량을 구하는 계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의 표준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은 품종 수령별 표준 수량한 값에 면적을 곱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면적은 주간거리, 열간거리 즉 한 주의 면적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해당하는 주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풀므에 있어서 해당하는 품종, 다양한 품종이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수령을 주어졌을 때 간략하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실질적인 문제는 단일 품종, 단일 수령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품종을 보니까 거봉, 캠벨 2가지 품종이 주어져 있고요. 수령도 2년, 3년, 4년으로 해서 3가지 수령이 주어져 있네요. 근데 보니까 포도의 경우에는 인수제한의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입 수령이 3년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인수제한에 해당된다 해서 거봉 2년은 이제 배제하고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수가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주간거리나 열간거리가 주어지면 이제 그 부분을 곱하면 면적이 나오니까 면적에 해당하는 표준 수량을 곱하면 그 해당하는 품종의 표준 수확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가지 방식으로 이제 푸셔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오늘 푸시는 거는 간략하게 단일 품종, 단일 수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을 보니까 품종 수령별 표준 수량이 10아르 기준으로 해서 5만 kg이고 1항이 4개, 그 다음에 가입 주수가 500주네요. 그 다음에 4개 나무 주간거리, 4개 나무 열간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면적은 이 가입 주수는 500 곱하기 이 4개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곱한 값에 이 표준 수량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주당 평균 주간거리를 구해보면 이 4개를 더한 값에다가 4개 나무에 대한 가까이 길이니까 나누기 4를 하고 총 4개의 1항이니까 총 4개의 1항을 나눠주면 2.24가 나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보셨다시피 이 전체 조사된 주간거리, 열간거리의 평균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M으로 입력한다, 미터 단위로 입력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첫째 자리까지만 적용을 해서 2.2m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당 평균 열간거리는
열간거리에 대한 총 합을 1개, 그리고 4개 나무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4개 이랑으로 나눠주면 1.5m가 나오고요. 그러면 면적은 실제로 주간거리인 2.2 곱하기 열간거리인 1.5 곱한 값에 주수를 곱한 게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500주를 곱하면 1650제곱미터가 나오고, 이제 표준 수확량은 이게 10아르 기준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5만 나누기 10아르는 1000제곱미터라서 5만 나누기 1000을 한 값에 전체 면적인 1650으로 곱해주면 82,500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평년 수확량의 산출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의 경우에는 다른 과수나 그리고 다른 밭작물과 내용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과수나 다른 밭작물의 경우에는 A값, B값, 이 C값을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 건데, 포도의 경우에는 이제 D값까지 더 추가로 더 주어진다는 거. 실질적으로 A값은 평년 수확량, 그리고 조사 수확량, 그리고 표준 수확량, 세 가지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고요. 이 B값은 이 표준 수확량의 5년간 평균치고요. 그리고 C값은 금년도 올해 표준 수확량, 그다음에 D값은 과거 평균, 그러니까 5년간에 대한 기준 표준 수확량. 그러니까 즉 C값, D값, B값은 이제 표준 수확량을 활용하는데, 단 이제 D값은 기준 표준 수확량을 사용하고, C값은 올해 표준 수확량, B값은 과거 5년간 평균 표준 수확량이라는 거.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를 이제 푸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A값에 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직전 5개년 중 3년 이상의 보험과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수확량의 최저값 1개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이런 부분도 추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그 A값을 산출하기 위한 과거 수확량, 조사 수확량 산출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 과수 부분과 밭작물과 논작물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시는데, 큰 틀은 조사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조사가 평년을 초과했을 때는 평년까지만 인정해준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과수 품목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이 조사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까지는 보존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평년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 이 사이에 조사 수확량이 있을 때는 조사 수확량 값을 당연히 쓰고, 만약에 평년 수확량의 50%보다도 조사 수확량이 작을 때는 그래도 평년 수확량의 50%까지 사용하겠다는 게 이 과수에 대한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이고요. 단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을 초과할 때 이 평년 수확량 쓴다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밭작물과 논작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조사가 평년을 초과할 때는 그래도 평년까지만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고, 그리고 이 밖에 당연히 이제 그러면 조사가 평년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조평조오라고 해서 조사 수확량 더하기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과 조사 수확량을 한 값, 그 뺀 값에 50%를 곱한 값을 이제 더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두 개를 더한 값을 나누기 2로 한 값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외울 때는 조평조오라고 외우고요. 다음으로 이제 포도와 복숭아에만 있는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인데, 큰 틀에서 보면 사고가 있으면 조사 수확량 값을 이용하고, 무사고 시에는 조사한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테마를 기억하셔야 되세요. 포도, 복숭아에만 해당되고, 사고 시에는 조사 수확량 값을 적용하고, 무사고 시에는 조사한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사고가 없거나 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포도, 복숭아만 조사한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을 쓰고, 나머지 밭작물, 논작물, 그 다음에 나머지 과수 품목에 대해서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더 큰 값에 120%를 적용한다는 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다음으로 이제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이제 이론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론보다는 이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해당하는 품목은 이제 포도고요. 2020년도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식은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A값, B값, C값, D값을 구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B값, C값, D값은 이제 표준 수확량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B값은 이 5개년 표준 수확량의 평균, 그래서 5개년치 값에 평균 5로 나누면 그 B값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 C값은 올해 금차년도 표준 수확량이니까 2020년도 표준 수확량이 따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11kg에서 11일로 적용하면 되고, D값은 이제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준 표준 수확량이 이 5개년치를 5로 나누면 이제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11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B값, C값, D값은 이제 편하게 이제 쉽게 손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A 값이 좀 약간 문제인데,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년과 조사를 이제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년과 조사를 비교했을 때 같거나 작으면 이제 조사 수확량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9천과 9천이 같으니까 이제 9천을 이용할 수 있고, 2016년도 보니까 11,000과 9천을 비교하니까 조사가 더 작네요. 그러니까 9천을 이용할 수 있고, 2017년도 같으니까 조사 수확량이 9천을 이용하고, 2018년도 보니까 11,000과 5천을 비교해보니까 더 작네요. 그래서 5천을 이용해야 되는데, 보니까 최소한 이제 포도의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이 50%까지는 보존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11,000에 50%면 5,500이니까 이것보다는 크겠네요. 그러니까 11,000 곱하기 50%까지는 이제 보존을 해주고, 그리고 2019년을 봤더니 무사고로 해서 조사한 내용이 없네요.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없었을 때는 2019년도 관련된 조사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4,000 곱하기 500을 한 12,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00 적용하고, 그리고 A값에만 해당되는 5개년 중에서 3개년 이상 보험 가입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최저가 한 개를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1,000 곱하기 50%를 한 이 값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이 값을 뺀 나머지를 더한 값을 이제 4로 나누면 이제 A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A 값을 적용해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2020년도 평년 수확량 값은 9,750kg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접근해서 푸시면 되고요. 이제 다양한 문제를 접근하시고 다양한 문제를 이제 푸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릴 수 있고, 이 조사 착과수나 이 평균 과중을 적용하는 거는 포도랑 복숭아만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조사가 평년을 넘었을 시에 대한 부분들이 포도, 복숭아, 자두에서는 평년 수확량으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개정된 업무방법서를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과목 관련돼서 조사 방법, 피해율 산정 부분, 그리고 지급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